The last 4 years were the hottest on records. If warming levels were to reach 2 degrees Celsius or more, it would be catastrophic. 오늘의 키워드는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저는 녹색전환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그린 뉴딜 정책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서울시의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150년 전에 비해서 1도 오른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기후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속도대로 화석에너지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경에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마지노선인 1.5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5도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수준의 절반 정도를, 그리고 2050년에는 넷제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 신체, 몸에 대해서도 이 평균 우리 신체의 온도가 1도 정도 오르게 되면은 상당히 막 몸이 아프고 막 병원에 가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의 평균 1도 상승을 우리 몸의 체온의 1도 상승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극지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이 과학자의 말을 빌리자면은 지난 30년 동안 북극의 해빙이 약 2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30년 사이에 4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에 따라서 북극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찍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시면은 2018년도에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있었고요, 지난해는 아주 늦가을 태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최장 장마 54일 동안 지속된 장마가 계속됐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폭염과 가뭄 때문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엄청난 대규모 산불이 발생을 했었죠. 곳곳에서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기상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다, 위기가 과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초고농도일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달에 뉴욕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렸고요. 그때 한국 정부에서는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푸른 하늘의 날이 필요하다라고 유엔에 곡식으로 제안을 했고, 이런 제안들이 지난해 12월 달에 받아들여져서 우리나라가 9월 7일 전 세계적으로 푸른 하늘의 날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함께 대응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우리가 2월 달에 고농도일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만들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우리 국민들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대기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국제적으로 하나의 유엔의 날로 만들어서 대응하자라는 이런 의미로 제안을 한 것 같고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 이 원인이 되는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 소비하고 상당히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경제 활동, 뭔가를 태우고 특히 화석 에너지를 연소하는 활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업장의 에너지 효율화라든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도 매우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바꿀 수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 발전소 중에서도 석탄 발전소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석탄
석탄 발전 비중을 빠르게 줄여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석탄 발전소를 모두 퇴출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자동차, 특히 경유차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경유차 비중을 줄이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나아가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 이런 노력들이 같이 진행이 돼야 되고요. 기후 위기를 만들어낸 것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에 대응해서 해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가 책임이 저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50년 넷제로, 그런데 2050년까지보다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1.5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행동에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의 상당 부분이 이산화탄소입니다. 80% 가까이 되는데요. 산업을 움직이는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연소하면 연소할수록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화석 에너지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 탈탄소의 개념입니다. 그럼 전력 부분의 탈탄소화는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석탄 발전소 같은 것들이 빨리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탈탄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탈탄소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경제 문제, 무역 문제, 산업 문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 활동이라든지 경제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탈탄소 이런 정책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2019년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도 2020년 7월에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그린 뉴딜을 코로나 대응과 그리고 앞으로 경제에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제로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또는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확대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산업의 전환 방향으로서 나가야 될 방향인데요. 일자리를 잃게 되는 분야, 발전 분야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우는 것이 최근에 등장한 그린 뉴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전환을 하되 거기에 뒤처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준비해서 질서 있게 전환하고 정의롭게 전환하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장, 공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번에 발표한 그린 뉴딜을 계속 업그레이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